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정익재 사무관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위상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약 4천여 개에 비해서 사업체 수만 보면 367만 개 정도가 있고, 고용 수로 보면 대기업이 166만 명인 것에 반해 중소기업은 1,539만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치도 오른쪽과 같이 대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란 먼저 의미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중기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적용되는 각종 법적인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법령은 일반적인 내용 절차를 중시하는 절차법으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그리고 마스 등이 담겨 있는 조달사업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소기업 대상 지원, 여성기업 대상 지원, 장애인기업 대상 지원으로 대상 법령이 3개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위해서 공공구매 지원 관리자가 각 공공기관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21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구매 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구매 지원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계약에 있어서 구매 계획부터 계약 방식까지 적절성을 검토하여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정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무엇인가? 대기업이 아닌 자를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아닌 자를 대기업, 이분법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정의에 따라서 중소기업은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로 또 간주가 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물품, 공사, 용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물품은 제품이고, 또 공사도 이 물품이 아니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역 서비스도 물품보다는 제품이라고 우리 법에서는 정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의는 다른 법보다 다수 많은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1000여 개의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도 포함을 하고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인뿐만 아니라 지방공사, 공단, 지방의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로 판로지원법에 의한 공공구매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소 딱딱한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란 대기업 제품이 아닌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는 제도인데요. 크게 4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중소기업 제품 50% 이상을 산다라고 알고 계시는 그 제도가 구매 목표 비율 제도이고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 직접 생산하는 제조 물품을 사는 제도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인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생산 확인 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적격조합, 소기업 우선 구매, 소기업 공동 사업 제품 구매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가 마지막 카테고리인데요.
기술 개발 제품은 NEP, NET, 성능 인증 등을 포함해서 인증을 내주는 혹은 국가가 확인해주는 제품을 기술 개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중기부 그리고 우리 판로 정책과에서 중요시하는 정책 중에 하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지정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와 다른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줄여서 중기간 경쟁 제품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3년에 한 번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에 한 번씩 지정하는데 21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대기업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혹은 협동조합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쟁 입찰 방식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고요. 계약 이행 능력 심사를 우리 중기부에서 별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국가계약법 혹은 지방계약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쟁 입찰에는 제한 경쟁과 지명 경쟁이 있습니다. 제한 경쟁은 지역 제한 그 중소기업자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제한 경쟁이고, 지명 경쟁은 조합 추천 소액 수의 계약처럼 5명 이렇게 지명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명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 계약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쟁은 불특정 다수 입찰 희망자가 참여하고요. 제한 경쟁은 소재지, 지역을 제한한다던가 특정 설비나 특정 기술을 제한하는 입찰 방식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선 조달처럼 고시금액 2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명 경쟁은 특정 다수의 경쟁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를 지명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에 붙이지 않고 특정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경쟁 입찰을 하는 게 일반적이나 몇 가지 사유에 의해서 1천만 원 이상일 때는 직접 계약서를 확인하고 직접 증명서를 확인하시고 수의계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기간 경쟁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직접 생산 확인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나 수입 제품, 우리 국산 제품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중기부가 직접 생산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품 계약 이후 하청 생산한 제품은 들어올 수 없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생산 확인서를 내주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생산 설비, 필수 인력, 주요 공정, 생산 공장,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몇 명 이상이어야 되고 반드시 생산 설비로는 무엇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확인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확인 신청을 하면 우리가 중기중앙회를 통해서 이 확인 신청이 들어온 중소기업을 나가서 조사원을 보내서 확인 조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중기중앙회에서는 직접 생산 여부를 현장에 나가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 적합의 동그라미, 적합하지 않으면 부적합의 동그라미 쳐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내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직접 생산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SMPP 공공구매 정보망에 우리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 직접 생산 확인 기업을 받은 중소기업을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계약 이행 능력 심사입니다. 앞에 조달청에서 적격 심사가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일종의 적격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품 이행 능력을 심사하되 최저가 낙찰을 배제하고 예전 가격의 88% 이상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조달청에서 8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중기간 경쟁 제품은 중소기업의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88%를 예전 가격으로 보장하도록 계약 이행 능력 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계약이행 능력 심사를 추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10억 원 이상 입찰을 내셨을 경우에는 입찰 가격이 55점, 납품 이행 능력이 45점, 신인도 결격 사유를 보고요. 만약에 고시금액 미만, 2억 미만으로 입찰을 내신다면 공공기관에서 경영 상태 30점, 입찰 가격 70점으로 내시면 됩니다. 어떻게 88%를 보장하는가? 이 산식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가격이 58점 이상이 이제 되어야 하는데, 이 88점, 그러니까 100원짜리라면 88 미만으로 넣으면은 이 58점을 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88 가까이 해서 88%를 보장을 해야지만, 가격 보장이 돼야지만 최소 입찰 가격 점수 58점을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100원에 가까운 88원 이상의 가격을 가져가게 된다는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평가 등급 배점 예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중소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창업기업이라 하면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점수 아까 30점 가량 되는 것을 모두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관련해서 각각의 평가 점수의 출자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를 하시면 되고요. 평가 대상 자료 관련해서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한 사실, 그 자료만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의 경우에만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수출 우수기업은 특별하게 더 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신인도가 3점이라고 앞에 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인도 배점 한도를 초과하여 줄 수 있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수출 우수기업 우대하는 사항인데요. 0.1점과 0.2점까지 추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일반 물품은 85.85%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의 입찰 가격만 존재를 하는데, 밑에 보시면 우리 중기간 경쟁 제품에서는 87.945, 87.975, 87.995 세 개의 또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출 우수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예시를 설명드리면, 만약에 수출 우수기업이 수출 가점 0.2점을 받았다. 그러면 58점이 아까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57.8점만 받아도 이 0.2점을 더해서 88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1점일 때는 57.9점을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요. 88점 가까이에서 87.995, 그리고 0.1점일 때는 87.975, 그리고 87.945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입찰 공고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입찰 공고 예시가 나라장터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을 통한 중기간 경쟁 입찰 참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부 판로 정책과에서 적격 조합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합이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적격 조합이 되는데요.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직접 생산 중소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품질 사후관리 기준을 운영을 해야 되고, 정관의 경쟁 입찰 참여 허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구매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의 시장 점유율이 50% 미만이어야 됩니다.
조합 추천 수의 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론적인과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두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론적으로 5천만 원 이하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해서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과 수의 계약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시적인 제도라는 것은 올해 12월 31일까지 1억 가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조합 추천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추천 요청을 하고 조합이 추천을 하고요. 이때 조합은 반드시 5개 이상을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을 조합 추천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신청기업이 3개사, 4개사인 경우에는 3개사 혹은 4개사 모두 추천을 하실 수가 있고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더 자격 요건을 낮추어서 2개 이상일 경우에 조합 추천 수의 계약이 가능함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화 문의의 절반 이상이 차지하는 내용인데요. 공사용 자재는 아까 212개를 3년마다 중기부가 지정한다고 했는데 공사용 자재 역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113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품목은 다릅니다. 212개 제품이고 지정된 건 611개 세부 품목이고요. 공사용 자재도 마찬가지로 제품 단위로는 113개이지만 품목 단위로 가면 300개 가량의 품목이 있습니다. 이때 모든 품목에 대해서 공사용 자재를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4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직접 구매를 공공기관이 하시면 됩니다. 쉽게 공식으로 종합공사는 40억 이상 앤드 4천만 원 이상 공사용 자재, 또 하나의 공식으로 전문건설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3억 원 이상 앤드 4천만 원 이상 공사용 자재일 때는 공공기관이 턴키로 이렇게 맡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직접 구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법에는 혹은 시행령에는 모두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를 잘 살펴보시는 것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이 제도를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외 사유는 3가지로 크게 캐테고라이즈가 되어 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 인해서 발주가 시급하면 지방중기청과 의논하셔가지고 예외 사유로 갈 수가 있고요. 먼저 두 번째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로 인해서 국방이나 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때도 예외 사유로 논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다음 항목 관련해 가지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기청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 사유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부터 사까지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외 조정협의 신청을 우리 지방중소기업청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청은 1급지와 2급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1급지는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경기지방청이고 나머지는 2급지로 보시면 됩니다. 1급청 공공판로 지원과장, 2급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등과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이 소집해서 참석 대상 총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때 공사용 자재를 직접 공공기관이 구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문이 접수된 이후 지방청은 14일 이내에 조정협의회를 개최해야만 하고요. 이 조정협의 결과 혹은 공공기관에서 미이행 기관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시정공고 미이행 시 우리가 입찰 절차를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우선 조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 중기간 경쟁 제도, 직접 생산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중기간 경쟁 제도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공공기관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중소기업 우선 조달 제도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2억 원 미만의 물품 용역은 구매 시에 중소기업자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조달을 하셔야만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추정 가격이 1억 원 미만이면 소기업과 소상공인 간으로 제한 경쟁을 하셔야 되고, 추정 가격이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이시면 중소기업자 간 제한 경쟁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중기간 경쟁 제품과 비교를 하였는데요. 중기간 경쟁 제품과 이 중소기업 우선 조달 제도와 또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기간 경쟁 제품의 가격을 놓고 1억과 1억 혹은 2억 사이 금액을 놓고 소기업으로 한정을 하신다든가, 1억 2억 사이를 중소기업 제한 경쟁으로 이렇게 또 한정을 해야 되냐는 문의가 있는데,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우선 조달 제도와 또 다른 법 조문에 있어 가지고요, 추정 가격과 아예 무관하게 모두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중기간 제한 경쟁, 지명 경쟁으로 금액 제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방법에 특례가 있습니다.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서 제품화한 경우 해당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 경쟁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명 경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선 조달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사유는 1, 2, 3, 4로 되어 있는데요. 제한 경쟁 입찰 시 2인 미만으로 되어 있다, 혹은 적격자가 없는 이유로 유찰이 된 경우 안 하셔도 되고요.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을 비영리 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역시 중소기업 우선 조달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타법에서 우선 구매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수의계약, 지명 경쟁으로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에서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성능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공표하고 이와 유사한 경우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래와 같이 고시해 놓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간 경쟁 제품은 직접 생산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만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로 가장 많이 하시고 있는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을 여러분이 구매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직접 생산 플러스에서 직접 생산 확인하지 않은 제품까지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를 하셔서 50%를 채우시면 됩니다. 이 제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그리고 공사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가 또 따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품 안에 물품 영역 공사가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서 물품의 15% 이상을 반드시 기술개발 제품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성기업은 아까 법령에 따라서 여성기업 제품을 물품 영역은 5%, 공사의 경우 3%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하셔야 되고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따라서 장애인기업 제품도 구매 총액의 1%를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만족하시면서 50% 이상을 공공기관에서 사셔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고요.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판로지원법에서 넓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과 같이 국가기관부터
쭉 특별법인까지 이 837개가 우리가 구매 실적을 점검하는 기관이고요.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은 조금 더 많습니다. 정부 지자체로부터 출연하는 보조기관, 사립학교까지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에 대해서 네 가지 우리 이 팔로 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큰 카테고리에서 마지막 카테고리인데요. 이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능 인증, NET, NEP, GS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우수 조달 물품 등을 의미하고요. 정책으로서 구매 조건부 R&D, 우수 조달 공동 상표 녹색 인증 제품 등까지 포함해서 총 1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 중기청을 통한 우선 구매 지원 쪽에서 보시면은 60일 이내 우선 구매 조치 결과를 회신하셔야 되는 의무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 인증 NET, NEP부터 최근에 혁신 시제품도 들어와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 제품 우선 구매와 시범 구매는 틀린 용어입니다. 우선 구매는 우선적으로 사셔라는 뜻이고요. 시범 구매는 시범적으로 한번 공공기관에서 구매해 보시라라는 뜻에서 시범 구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술 개발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서 중기부가 전문가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 결정을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창업 및 첫걸음 기업 기술 개발 제품이고요. 어떤 판로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제품도 대상이 됩니다. 먼저 중소기업에게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범 구매 신청만으로 기술 개발 제품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찾아다니시기가 힘든 기업에서는 우리 중기부를 통해서 시범 구매 신청을 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납품을 할 수가 있고요.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감사가 항상 입찰에서는 부담이 되는데요. 우리 중기부가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매 의사 결정을 대행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성능이 검증된 다양한 제품을 우리가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는 공고용 시범 구매와 소액 시범 구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적인 공고를 통해서 신청 제품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고용 시범 구매이고, 소액 시범 구매는 우리가 상시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을 모집하고 서면 평가만 혹은 심의를 거쳐서 제품을 선정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2020년에 가장 핫한 제도인데요. 막 들어온 제도이고요.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제도로 보입니다. 이 제도 개요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 중기부가 내놓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조달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멘토로 들어올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가 가능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멘토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0년 10월 8일 이전까지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혁신 성장형, 소재 부품형, 역량 강화형으로 나누어져 있고, 2020년 10월 8일 이후에는 두 가지가 더 들어와서 기술 융합형 가치 창출 과제까지 해가지고 총 5가지 과제로 2020년 11월부터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기 공고 난 것을 바탕으로 제가 세 가지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 성장형은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 기술 등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고요. 소재 부품은 소재 부품을 완제품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과제인데요.
이제 외국산 소재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하는 형태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기부에서 외국산보다는 우리 국내산 대기업 제품, 우리 국내산 소재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제품을 더욱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소재 부품형 과제를 만들었고요. 역량 강화형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데 대기업의 시공 기술 능력을 중소기업에게 상생 협력을 통해서 전수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원 절차는 온라인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관기업은 중소기업이 되고 협력기업은 멘토기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멘토기업은 대기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주관기업 자격검토, 대기업 등의 협력기업 자격검토를 전담기관에서 하고 있고 대면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아주 면밀하게 모든 제품을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공공기관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상생협력 제품이 나온 경우 믿고 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담기관에서 현장 평가까지 거치고 있고 이 지원 대상을 중기부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성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역량이 더욱 멘토기업을 통해서 강화될 걸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소재 부품을 국내산으로 쓸 경우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 기업이 조달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요. 현재는 그러한 조달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제도입니다. 간주 중소기업인데요.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일부 비영리 법인에 한해서 판로지원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간주 중소기업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국가계약법 혹은 다른 법령상 국가와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 또 하나는 판로지원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간주 중소기업으로 우리가 확인서를 내주고 있습니다. 기타 제도 계속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www.smpp.go.kr 이와 같이 화면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을 통해서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 제도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상생협력 제품으로 올해 기선정된 1차 때 25개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그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고 2차 때 70개 제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제품들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평가로 인해서 상생협력 제품 혹은 시범 구매를 하셔야만 되는 상황인데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각종 제품이나 규격 등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판로지원 법령이 개정된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과제 그리고 어떤 가점이 주어지느냐, 입찰 가점이 이 혁신성장과제에는 주어져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중기간 경쟁제도 입찰 관련해서 계약이행능력심사 고시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인도 가점에서 3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주관기업은 3점 만점을 참여함으로써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7일 법률을 통해서 개정된 사항인데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법률의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와 시범 구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범 구매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7일부터 관련해서 운영 요령도 지금 제정을 하였습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그리고 시범구매 지원이 10월 8일 날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상생협력 지원 제도 관련해서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가치 창출 과제와 기술 융합 과제가 더해져서 11월 달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참여한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에서는 상생협력 제품으로 인증 마크를 중기부가 내주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Q&A가 있으나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공공구매 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